자, 전투 중국어는 미라이. 여러분, 미라이 하세요. 꽝쌤이에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동사, 조동사, 그 두 동사에 대해 활용을 한번 알아봤죠.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준비한 영상은 바로 동사 시제 변화, 어기조사 4가지입니다. 도대체 동사의 시제 변화가 없다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시제 변화가 없으면 현재, 과거, 미래, 진행은 어떻게 표현하나요? 요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준비한 영상입니다. 어김없이 핵심 표현을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표현 빠밤. 네, 밥 먹는다, 먹었다, 먹어봤다, 먹는 중이다. 퇴근길이야. 내일 귀국할 거야. 너 할래? 대리님은 같이 하자. 뭐 이렇게 복잡하죠? 그런데 이겁니다. 밥 먹는다라는 원형이 어떻게 파생되어 미래, 과거, 진행을 만드는지, 그리고 그 진행의 형태 중에 퇴근길이야 라는 표현을 활용했을 때 진행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내일 귀국할 거야 라는 미래와 어기조사 4가지만 잘 활용해도 여러분들이 중국어를 조금 더 맛깔나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너가 할래? 어떤 어기조사를 썼는지, 대리님은요? 어떤 어기조사를 썼는지, 같이 하자. 이 표현도 어기조사만 잘 쓰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전투 중국어의 시작, 가시죠. 자, 밥 먹는다. 여러분, 여기 보시는 치가 먹다라는 현재죠. 네, 동사입니다. 그래서 따라할게요. 我吃饭 했죠? 我吃饭 그쵸? 吃饭 하면 밥을 먹다. 그래서 동사에 제가 이렇게 예쁘게 표시를 해 놓았어요. 그러면 이 동사는 일반 동사인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 동사를 그대로 쓰면 돼요. 그래서 나는 밥을 먹는다 해서 나, 말하는 사람은 당연히 나니까 나를 굳이 어필할 필요 없지 않나? 누가 회화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맞아요.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것이 뭐냐면 풀 문장으로 말하는 연습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정말 전투 중국어나 회화에서처럼 워를 생략하고 말하는 거예요. 너 뭐 해? 吃饭밥 먹어 라고 해도 되는데 我吃饭을 먼저 기억하시고 나중에 생략하는 버릇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형은 뭐다? 我吃饭 밥을 먹는다. 자, 두 번째, 밥을 먹었다. 과거죠.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뒤에 러만 붙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我吃了饭 기다렸죠? 我吃了饭 여러분 따라라는 뜻이에요. 吃了 그렇죠. 동사 뒤에 이 러를 써서 밥 먹었다라는 걸 표현을 해요. 그럼 뒤에 가서 알아볼 거예요. 러가 이렇게 어떻게? 뒤로 가도 똑같이 과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我吃饭了我吃饭了 이렇게 해도 과거가 돼요. 밥 먹었다. 뭐가 다르냐? 자, 앞에 있는 거 말고 일단 뒤에 있는 걸 보면 뒤에 있는 거는 먹었던 나의 상황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앞에는 뭐냐면 먹는 동작이 완료된 거예요. 그래서 먹었던 동작이 완료된 거는 도대체 뭘 먹었는지에 대해서 강점을 좀 주고 있다면 뒤에서 먹었다라고는 끼니나 식사가 완료됐다, 먹는 상황이 종료됐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자, 그러면 먹어봤다. 역시 과거인데 쌤, 역시 과거인데 왜 이렇게 복잡해요? 아니요. 이거 먹어봤다는 뭐냐면 과거나 완료는 맞지만 나의 생활 습관이나 나의 해본 경험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봤다, 먹어본 적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먹었다. 그래서 그 러 자리에 꿔를 넣는 겁니다. 어떻게? 我吃过饭我吃过饭 그렇죠. 나는 밥을 먹어본 적이 있어. 나 결국 밥을 먹었어. 그래서 이 꿔라는 거는 동사 뒤에서 그 동작의 뭐를 나타낸다? 과거 경험을 나타낸다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진행형이에요. 我在吃饭呢 어려웠죠? 천천히 我在吃饭呢 잘했습니다. 자, 在너라는 거를 더 활용을 하면은 이 동작이 지속되고 있구나. ing 뭐뭐 하는 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吃饭呢 밥 먹는 중이야. 그래서 항상 我를 넣어서 我在吃饭呢 나 밥 먹는 중이야 라는 진행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진행형은 또 어떤 뜻이 있는지 나는 퇴근길이야. 퇴근길에 있다라는 표현도 같이 볼게요. 在下班的路上在下班的路上在뭐뭐뭐 너라고 있는데 이번엔 너가 아니네요 쌤. 맞습니다. 루샹이란 표현이 뭐냐면 루는 길, 샹은 위. 길 위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퇴근하는 길 위에 있으니까 나는 퇴근하는 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국어적인 표현으로 퇴근하는 길이야 라고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진행형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下班的路上 어디? 在에. 그래서 나는 퇴근길이야 라는 표현을 만들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미래형, 내일 귀국할 거야. 네, 핵심 표현이죠. 내일, 明天 나가, 누가? 내가 我要回国 귀국하다라는 뜻입니다. 야오가 뭐지? 미래입니다. 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조동사를 배웠어요. 하고 싶다 중에 야오를 배웠거든요. 근데 야오가 뭐였냐면 하고 싶다, 할 것이다, 해야 한다 정도 의미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왜냐? 샹은 막연하다면 이 야오는 본인의 의지, 염원,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야오를 사용했을 때는 미래적인 걸 쓸 수가 있다더라. 그래서 내일 나는 귀국해. 明天我要回国. 잘했습니다. 明天我要回国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야오는 뭐뭐 할 것이다 정도의 의미도 가지고 있어서 미래를 표현할 때는 동사 앞에 써주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동사가 변했습니까? 回国 혹은 이렇게 下班 혹은 吃饭吃안 변했죠.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앞이나 뒤에 이 동작이 어떻게 됐는지 결과값만 나타내주는 말을 붙여만 쓰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볼게요. 자, 이번에는 보자. 네가 할래? 요건 뭐냐면 어기조사를 활용하는 거예요. 어떤 걸 썼는지 볼게요. 你来做吗? 你来做吗? 잘했습니다. 여기서 做가 동사죠. 하다입니다. 그래서 마라는 걸 썼어요. 왜? 하다는 일반 동사라서 그 뒤에다가 말을 붙여서 의문문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의문문을 만들었더라? 오! 그렇죠. 말하는 어기조사를 쓴 겁니다. 의문형 어기조사. 항상 퀘스천 마크를 데리고 다니죠. 그래서 니 라이 쪼마. 근데 선생님 라이도 동사 아닌가요? 맞아요. 오다. 가는 건 취, 오는 건 라이. 여러분도 나한테 라이 와야죠. 자, 와야 되는데 이 라이가 대동사라는 놈입니다. 대동사가 뭐냐? 앞에 있는 이 뒤에 있는 동사를 대신해서 써도 돼서 이 쭈를 생략해도 돼요. 그래서 네가 할래? 니 라이머? 야, 네가 할 거야? 니 라이머? 라고 써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동사, 오다가 아니라 하다가 앞으로 그 위에 있는 문장의 모든 거를 다 대변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네가 할래라는 어기조사 말을 썼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너입니다. 너는 뭐냐면 의문, 추측 혹은 평서문일 땐 진행을 나타내요. 그래서 의문 어기조사 혹은 지속을 나타내는 평서문일 때 쓸 수 있는 어기조사다. 그래서 代理呢? 代理呢? 그렇죠. 대리님은요가 돼요. 근데 말이 좋아서 대리님은요예요. 그죠? 대리는요 해도 돼요. 이 대리가 정말 따일이에요. 우리 직급 체계의 대리, 과장 대리, 그 대리입니다. 하지만 얘가 중국어로 잘못 쓰이게 되면 에이전트의 뜻이 돼요. 대리상. 그래서 따이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리상이 될 수가 있어서 이 대리라는 직급은 중국에 있으면 조금 좋은 어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험상. 자, 그래서 너가 뭐였다? 의문, 추측 혹은 동작의 ing, 지속을 나타내는 어기조사였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바가 나왔습니다. 얘를 바라고 하는데요. 一起做吧. 시작. 一起做吧. 잘했습니다. 이치는 함께, 쪼, 하다. 하다라는 거 앞에 함께가 왔으니까 당연히 부사입니다. 부사는 동사를 수식하죠. 그래서 함께 하자. 그래서 이 바가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권유나 청유, 뭐뭐 합시다, 그럴까요? 이 정도가 돼요. 하지만 여러분 알고 있는 거 왜 뭐가 있냐면 독촉, 확인, 이런 의문, 추측에 대한 의문처럼 이 바를도 사용할 수가 있다는 사실 몰랐죠? 오늘 알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할래요? 같이 할까요? 라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꿀팁 하나. 여러분들 동사를 많이 알고 동사를 위주로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누가? 내가.
왜? 동사를 많이 알아야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먼저 하니까. 그거를 다채롭게 하려면 그 앞에 조동사까지 쓰면 더 맛있게 중국어를 할 수 있다. 단, 동사를 그대로 동사만 사용하면 명령문이 됩니다. 做, 앉아, 吃, 먹어, 听, 들어. 이렇게 되는데 이 뒤에다가 이 바만 쓰면 권유가 청유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做吧, 앉아봐, 앉을래요? 吃吧, 먹자. 이렇게 권유 청유형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동작을 많이 알고 이 바만 잘 써도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볼게요. 동사의 시제는요,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와 진행을 볼 건데, 현재는 지금 봤다시피 동사 현재형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행형은 어떻게 되느냐면, 동사 앞뒤로 짜이와 너만 붙이면 된대요. 아, 그러면 이게 동작이 진행되고 있구나 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다더라. 자, 그리고 다음에 과거를 만들 땐 동사 뒤에 러나 꾸어를 넣으면 된다고 했어요. 근데 보면 이렇게 시제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 시제는요, 주어 앞으로 갈 수도 있고 주어 뒤로 올 수도 있어요. 기호에 따라 다르지만 얘가 앞으로 갔느냐 뒤로 왔느냐에 따라서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가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단 한국어로 해석을 했을 때 같은 의미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추천합니다. 뭐를? 일단 시제를 앞으로 빼세요. 그리고 주어, 동사, 목적어의 형태를 유지를 해야 문장 구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게 헷갈리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하고 나는 내가 말하려고 하는 시제가 앞으로 가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러를 붙였을 땐 과거나 완료를, 그 다음에 꾸어를 붙였을 땐 과거 중에서도 경험을 뜻하더라. 그래서 이 문장에 대한 구성을 살짝 머릿속에 넣고 계세요. 그리고 다음 넘어갑니다. 자, 먹다. 현재죠? 근데 과거와 현재형으로 말하면 볼 거예요. 그럼 나는 밥을 먹는다. 그럼 목적어를 썼어요. 목적어를 빼도 되겠죠. 나는 먹는다. 무언가를 먹어도 되겠죠. 그래서 我吃饭. 따라할 필요 없습니다. 현재형이요. 我吃饭. 요거는 주어, 요건 동사, 요건 목적어를 뜻하는 거예요. 주, 동, 목. 됐죠? 그래서 나는 밥을 먹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我吃了饭 했으니까 과거를 만들어 버렸어요. 동사 뒤에 밥 먹었다. 자, 여러분 뭐 기억하면 돼요? 지금 여기서 러만 기억하면 돼요. 아, 이 러라는 게 어기조사입니다. 어기조사인데 역시 과거를 만들어주는 어기조사구나. 그런데 我吃饭了를 했을 때와 我吃了饭을 했을 때 조금 달라요. 네, 뭔가 달라. 근데 이렇게 많이 들어봤어요? 이렇게 많이 들어봤어요. 아마 들어보셨으면 다 요것만 들어봤을 겁니다. 뒤에 오는 거. 그래서 대부분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죠. 자, 그래서 我吃过饭 러를 배화한 꾸어만 써도 과거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해석은 나 밥 먹었다 라고 해도 무관합니다. 다만 먹어봤는데 어떤 뉘앙스? 먹어본 적이 있거나 아니면 난 먹어본 경험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과거형을 만들 때도 꾸어를 쓴다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진행형을 한번 볼 거예요. 진행형은 원형은 똑같이 我吃饭 밥을 먹다고요. 그럼 두 번째는 짜이와 너만 넣으면 된다고 아까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짜이와 너에 대한 구성은 이거는 완전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문법은 正在 발을 정까지 넣어서 正在뭐뭐뭐뭐 너가 원래 원형이에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회화를 할 때는 正을 많이 생략해서 짜이와 너만 사용을 한다는 거. 그래서 我在吃饭呢我在吃饭呢라고 하면 나 밥 먹는 중이야. 그런데 我在吃饭도 진행이라고 是在有 존재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吃라는 동사가 이미 있기 때문에 이 동사를 하고 있다 라고 설명을 부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정체가 짜이너인데 이 둘 중에 하나만 쓰든 완정체를 다 쓰든 진행을 뜻합니다. 그러면은 짜이가 아닌 너만 써도 되겠네? 그렇죠. 我吃饭呢 이렇게만 써도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진행은 뭐를 생각해라? 짜이 너. 그 중에서도 잘 생각이 안 나면 아까 이따가 배울 어기조사 너만 생각해도 된다. 그러면 이제는 진행과 미래에 한번 집중을 해볼게요. 현재형에다가 그 다음에 진행형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서 미래는 아까는 러를 썼는데 지금은 야와 후이를 사용을 했다라는 점이 조금 다르죠. 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느냐?
동사 앞에 야오, 동사 앞에 후이. 야오와 후이가 뭐라 그랬죠? 조동사. 하고 싶다. 야오, 想. 야오는 의지를 갖고 주관적으로 염원을 갖고 있어서 하고 싶은 것이고, 想은 막연하게 무언가를 하고 싶다라는 거고, 후이는 배워서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누군가 허락을 받고 할 수 있는 건 可以. 그리고 내가 본능적으로 뭔가 하거나 상황과 조건이 충족이 돼서 내가 할 수 있으면 能. 이렇게 생각났죠. 그 중에서도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할 수 있다와 하고 싶다가 이렇게 동사 앞에 쓰이면 할 것이다 정도의 미래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 자, 그럼 다음 볼게요. 그래서 짜이너는 진행, 야오와 야오는 미래, 후이도 역시 당연히 빠밤 미래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진행을 한 번 더 살펴볼 거예요. 조금만 디테일하게. 자, 현재 진행. 나는 퇴근하는 길이다. 우리 핵심 표현에서 봤는데 여기서 뭐가 달라지는지 볼게요. 짜이와 너를 응용해 보는 거예요. 자, 我在下班的路上. 나는 퇴근하는 길 위에 있다. 그래서 퇴근길이다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我在下班呢, 在와 너를 이 下班 퇴근 혹은 퇴근하다, 일을 마치다라는 동사를 넣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써도 된다고 했으니 我在下班, 在만 써서 퇴근 중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 하나는 뭐가 남았습니까, 여러분? 너. 그렇죠. 그래서 我下班너 이렇게 진행하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행형이 끝났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미래를 볼 거예요. 나는 내일 귀국해. 근데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내일 나는 귀국해. 나는 내일 귀국해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어떤 거에 강점을 주느냐, 포인트를 주느냐요. 근데 저는 이렇게 먼저 추천을 드렸으니까 明天我要回国. 明天我要回国. 시작. 明天我要回国. 자, 明天은 내일, 我는 나, 너, 타타타. 맞아. 我, 니, 타타타. 要, 하고 싶어, 할 거야. 回国, 돌아가 나라로. 그래서 나라로 귀국할 거야. 귀국한대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면 我明天回国로 바꿨을 수도 있다. 나는 내일 귀국해. 같은 말이죠. 자, 그러면 明天我回国, 뭐가 차이가 있느냐? 나는 귀국을 하는데 언제 귀국해? 내일 귀국할 거야. 이 뜻이 될 수 있고요. 明天我回国, 내일 귀국하는 사람은 나야. 이렇게 강점이 조금 포인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일 뿐이지 결국적으로 해석을 하면 내일 나는 그냥 귀국한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했던 후이를 통해서 하나의 문장을 더 만들어 봤는데 我明天会去. 나는 내일 갈 수 있다. 한마디로 보여요. 갈 수 있다라는 것은 지금이 아니죠. 아까 바로 일어날 가까운 미래, 뭐뭐 할 수 있다. 그래서 할 것이다 정도로 해석이 돼서 이 후이를 썼을 때도 미래를 뜻한다. 자,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들하고 지금 동사의 시제를 변화를 나타내는 것들, 그 원형에다가 무엇을 첨부를 하고 무엇을 어디다가 어느 위치에 무엇을 썼을 때 과거나 미래와 현재 진행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살펴봤어요. 그러면 지금 바로 이어서 어기조사의 종류와 그게 어떻게 쓰였을 때 좀 더 편안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 사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어기조사는 이렇게 크게 마, 너, 바, 러 네 가지가 있어요. 이 네 가지. 마는 의문문을 만드는 어기조사. 쉽게 말해서 일반 의문사. 예를 들어 일반 동사죠. 내가 행위나 동작을 뜻하는 단어를 의문문으로 만들 땐 이 말을 사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너는 의문이나 추측 혹은 평서문으로 쓸 땐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어기조사. 세 번째는 바. 여기까지는 너무 익히 알 수 있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초보이거나 입문자이신 분들은 바는 권유나 청유가 이지방이야. 최 1순위야. 그리고 나서 독촉이나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바를 사용을 한다더라. 자, 러는 아까 말했듯이 과거나 완료. 어디에서? 동사 뒤에서 과거나 완료. 그 동작 끝났어요. 나 다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하나 더 변화를 쓰고 있다.
러는 변화의 용법이 있는데 변화라는 것 자체도 이미 완료가 된 거죠. 전에는 이랬는데 지금 이렇게 되었어. 그래서 변화를 뜻하는 게 맞아요. 결국 완료예요. 그 완료라는 큰 집합 안에 변화라는 부분 집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라는 부분 집합을 약 2가지만 여러분들한테 선사를 할 겁니다. 자, 하나씩 파헤쳐 볼게요. 어떻게 하냐? 네가 할래? 맛있어? 이렇듯서 이 의문사의 어기조사의 말을 활용해 본 겁니다. 니来做吗? 우리 핵심 표현에서 배웠죠? 라이가 대동사예요. 네가 할래? 니来吗? 니来做吗? 니来做吗? 네가 할래? 라고 했고요. 好吃吗? 好 좋다. 吃 먹다. 마 먹기 좋다? 그게 아니라 好吃가 맛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형용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 형용사가 동사의 위치에서 수로문로 만들 수 있는 형용사 수로문도 될 수 있다. 그러면 이것 역시도 보세요. 동사를 의문문으로 만들 때 말을 썼습니다. 동사. 근데 맛있다라는 형용사도 동사적으로 만들 수가 있을 때도 말을 쓰는구나. 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의문사를 만든다. 일반적인 동작과 맛있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일반적인 거를 의문문을 만들 때 뭘 쓴다? 말을 쓴다. 그렇죠. 그럼 2번째, 너 같은 경우는 대리님은요? 어떤 느낌이에요? 영어에 and you 정도 되겠죠. and you 그 느낌의 너가 바로 and you의 느낌이 될 것이고, 사람은 내가 어딘가 갔다 왔어, 학교를 하고 왔어, 퇴근하고 집에 왔어, 사무실에 왔어. 근데 사람이 없어. 사람들은 진짜 사람은 이런 뉘앙스. 혹은 자, 전화하지 않나? 나 지금 전화하지 않나? 뭐예요? 하고 있는 중이잖아. 따라서 진행을 뜻하죠. 볼게요. 찐代理呢? 시작. 찐代理呢? 김 대리님은? 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무슨 뜻이 되겠어요? 의문 어기가 되겠죠. 그 사람은 and you의 뉘앙스. 자, 그러면 人呢? 사람은 이 사람들 어디 갔지? 있어야 되는데 없네? 추측성 의문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打电话呢? 그러면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 너 대신 앞에다 뭐까지 써주면 在까지 써주면 완벽하겠죠. 누가? 내가. 我在打电话呢? 자, 그럼 나가 뭐냐? 때리다라는 동사. 그래서 옛날에는 더 전화를 친다라고 많이 썼었잖아요. 그래서 중국어로 나가 전화를 걸다라는 동사가 되고요. 당연히 뒤에 电话 전기로 말을 해요. 전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打电话呢? 그럼 나 전화는 중있잖아 정도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 바로 이어서 봐 볼게요. 바는 권유나 청유가 너무 강해, 색깔이. 근데 나는 오늘 확인을 좀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같이 하자 볼게요. 我们一起做吧. 我们一起做吧. 선생님, 요 이가 원래 일성 아닌가요? 맞아요, 일성. 근데 얘는 뭐라 그랬죠? 박쥐. 얘는 박쥐예요. 항상 변해. 숫자 1을 이야기할 때만 이라고 하고요. 뒤에 4성이 오면 뿌랑 똑같아요. 똑같이 2성으로 바뀌어요. 이. 그 다음에 뒤에 1, 2, 3성이 오면 4성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이치. 사전에 만약에 이게 잘못 표기되면 이렇게 읽는 것이 맞습니다. 자, 표기는 이치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읽을 땐 이치라고 읽는 거예요. 我们 우리, 나너, 타타타 뒤에 뭐만 붙이면 뭐가 된다고? 복수가 된다면서 이제 입 아프죠? 기억하십시오. 복수가 됐고요. 우리 함께 쪼봐 하지 않을래? 우리 같이 하자라는 권유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거 다 빼고 쪼만 쓰면 쪼, 해, 명령. 근데 바를 쓰면 하자. 얼마나 좋습니까? 그대가 만약에 관리자이거나 상사라면 어떻게 말하는 게 더 좋을까요? 그쵸? 발을 많이 쓰면 좋겠죠. 그래서 你在家吧 라고 했을 때랑 틀려요. 你在家吧 같은 경우는 너 집에 있지? 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확인이죠. 너 집에 있지? 뭐 하고 있어요? 확인하고 있죠. 그래서 얘는 你在家吧가 확인해 봐도 사용이 되는 거예요. 만약 얘가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나 마침표였다면 你在家吧 넌 집에 있어 봐. 넌 집에 있는 게 어때? 라고도 말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중국어는요, 말하는 시츄에이션, 상황과 누구와 어느 장소에서 이야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전달하는 어감에 따라서 그 말이 조금씩 다르게 들릴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중국어가 어렵다고 느끼시면 이 점이 어려운 거지, 한자가 어려워서요, 발음이 어려워서요, 성조가 어려워서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쉽게 접근하실 수 있으니까요, 저만 믿고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그러면 과거 완료 변화의 러? 이게 뭐지? 자, 어기조사 부정의 러의 변화를 보는 거예요. 이 러는 과거나 완료까지는 이미 알아요. 저희가 변화를 조금 볼 건데, 그러면 일단 과거 완료부터 볼게요. 그 사람 갔어? 응? 걔 갔어? 그러면 타走了. 근데 제가 탄데 워라고 또 잘못 썼네요. Sorry. 자, 他走了. 워로 바꿔볼게요. 我走了. 그럼 나 갔어. 그 사람 갔어? 他走了 라고 하면 되죠. 그 사람은 走了 가버렸다. 완료가 됐죠. 그래서 그 사람은 간 거예요. 과거가 완료가 됐죠. 그런데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春天, 봄이라는 뜻입니다. spring. 자, 여러분, 봄이 무슨 품사일까요? 누가 암만 안 가르쳐줘도 이건 알걸요? 봄이 명사입니다. 봄은 명사죠. 근데 명사 뒤에 러가 왔어요. 쌤, 아니랬잖아요. 동사 뒤에 와야 된다면서요. 근데 뒤에 왔어요. 이게 뭐예요? 명사 뒤에. 이런 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변화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두 가지만 소개하겠다. 바로 이겁니다. 명사 뒤에 러가 왔을 때는 변화를 뜻합니다. 그래서 뭐냐? 봄이다. 봄이다. 그래서 뭐냐? 봄이 변화를 뜻한 거예요. 그러면 봄이 오기 전에는 뭐였어요? winter, 그죠? 겨울이었죠. 겨울인데 지금 봄인 거예요. 그래서 와, 春天了. 그럼 봄이구나. 와, 봄이 왔어. 변화를 뜻했다라는 거. 그럼 두 번째, 可爱了. 가능해요. 사랑해요. 무슨 뜻이냐면 귀엽다라는 뜻이에요. 형용사죠. 여태까지 우리 뭘 배웠어요? 漂亮. 예쁘다를 배웠죠? 귀엽다도 배워볼게요. 可爱了. 可爱了. 귀엽다요. 근데 이건 형용사인데, 그죠? 그래서 명사와 형용사 뒤에다가 러를 붙였을 땐 이렇게 변화를 뜻합니다. 따라서 뜻은 뭐가 되겠어요? 귀여운데 어떻게 됐어? 귀여워져 버린 거예요. 변화가 됐잖아. 그럼 귀엽기 전에는 어땠을까? 안 귀여웠지. 안 귀여웠어. 자, 그러면 안 귀여웠다가 귀여워졌다. 그래서 변화를 뜻할 때 그 아일러라고 하는 거예요. 예뻐졌네, 漂亮了. 귀여워졌네, 그 아일러. 그런데 이건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여자친구가 있다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漂亮了, 그 아일러 쓰면 될까 안 될까? 그러면 한 대 맞아요. 난 언제 안 이뻤니? 나 어제는 안 예뻤고, 나 내일 앞으로도 계속 예뻐질 거고, 계속 예쁠 건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아일러는 귀여워졌다.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이나 여성분에게는 가급적 사용하지 말아라. 꿀팁이에요. 자, 포인트입니다. 오늘 한번 정리해 볼 거예요. 자, 동사 플러스 러고 계속 말하니까 지겹죠. 제 학습의 정점이 뭐냐면요. 시간이 지나가다 봐도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러랑 꾸어를 쓰면서 완료나 완료된 경험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러가 원래는 어기조사였다라는 거. 그래서 과거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변화도 나타낸다. 그 다음에 동사 앞에 짜이와 너를 사용함으로써 진행을 만든다. 그래서 진행 중이다, 뭐뭐 ing다 라고 썼다. 그리고 동사 앞에 야오랑 후이라는 조동사, 할 수 있다, 하고 싶다라는 조동사를 쓰면 어떻게 뭐뭐 할 것이다 정도로 마무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꼭 유심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동사 시제 변화, 그 다음에 주요 4가지에 대한 어기조사를 배웠는데 조금 아쉬워요. 뭐가 아쉽냐면 변화, 러. 이 러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데 러가 2개가 동시에 쓰일 때가 있어요. 동사, 그 다음에 문장 끝. 이 2개가 쓰일 때 어떤 느낌을 갖고 어떤 뉘앙스가 있는지 다음 시간에 먼저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 부정의문문,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를 비용한 의문문을 정확하게 한번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대표적인 일반 의문문은 뭐가 있지? 요거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일반 의문문을 먼저 만들 줄 알고 그리고 나서 한번 살펴보겠다는 뜻이죠. 아시겠죠? 만약에 지금까지 내용이 이해가 안 가셨으면 전편들에 있는 내용들 한번 곱씹어 보시고요. 천천히 저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전투 중국어는 미라이, 여러분 미라이 하세요.